빠르면 상반기 안에 대폭 칼질을 해서 없애버릴 겁니다. 그렇게 벌면 뭐해? 병원비지. 몸 다 버려요, 진짜. 이 속이 이제 새까매지면서요. 병원비 뭐하러 벌고 있어요? 병원 안 가는 게 최고지. 이거는 단기 조정이다. 또는 이거는 대세 하락이다. 대세 하락은 최소한 4, 5년 동안 계속 빠지는 거예요. 가게를 10개 차리면 한 9개 가까이 문 닫아요. 내년도 초에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 뉴스 보도가 쏟아질 겁니다. 금액이 폭락을 겪기 전에 나오는 전조 현상은 매물 적체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매물이 적체될 정도로 많은 매물이 나올 수 있겠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이 떨어지기 바라는 것보다도 지금 상황은 조금 약간 조정받는 게 맞고 천천히 오르기 바라는 주의자예요. 천천히 오르기.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실물 자산값은 올라가는 건 정상인 거예요. 다만 그 속도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를 마치 다 하향 평준화 시켜서 가야 되고 마치 이런 분도 계세요. 정부가 집을 싸게 배급해 주지 않을까? 네? 용산 지난주에 여기 용산에 중요한 분들이 많이 모였죠? 우리 대통령님도 오시고 장관님도 오시고 시장님도 오셔서 왜 왔죠 여기? 군부대 이제 이전하면은 생태공원 뭐 만들려고. 근데 지금도 청와대에 용산 미군부대 떠난 자리에 공원 만들지 말고 임대주택 짓자라는 청원이 자꾸 올라와요. 저는 정말 죄송한데 그분은 애국자가 맞으십니까? 네? 그럼 한강도 매립해서 임대주택 짓죠? 아 정말로요. 그렇게 임대 외칠 거라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이게? 네? 정도껏데이다 진짜로 이게. 네? 아니, 그 임대주택 짓겠다고 100년 넘게 저거 찾아오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나라 정가운데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야 이렇게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이런 세력들이 있다니까 지금. 그분들 이 영상 보면 엄청 욕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다들 이게. 되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얘기 꺼낼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이게 야 우리가 하나 되기 참 어렵구나 진짜 이게. 진짜 어렵구나 이게. 근데 또 최악의 상황이 되면 또 뭉쳐요. 그래서 안 망하는 거예요. 극으로 치닫으면 또 이제 손을 잡고요. 자, 잘 보세요. 이제 시장의 장기 추세는 엉터리 정책이 아니라 수급이 정해주는 겁니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자, 그 중에서 저는 수요 억제책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대출 규제는 수요 억제책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지 마라, 아예. 아예 건들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집에 있어라. 집에 있어라. 제발 잠자코 있어라. 당신이 경제적으로 잘못되든 말든 간에 제발 좀 성가시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는 이렇게 느껴져요. 정부가 머리가 아프니까 제발 좀 집에 있으면 안 돼. 여기 오지 말고. 부동산 다니지 말고. 이렇게 느껴져요, 저는요. 자, 그러면 이 수급에서 수요는 억제책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수요자분들 중에 솔직히 대출 받을 수 있는 분도 한정되어 있고 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굉장히 적죠. 그러면 이제 이 수급에서 중요한 건 공급인데, 공급. 장기 추세가 공급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자고요. 자, 일방적인 수요 억제책. 수요를 계속 억제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8월 달에 말씀드렸던 게 급성 매물 경색이 심각하다. 매물이 완전히 사라졌다. 시장에서 매물이. 매물이 고의적으로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팔 수 없게끔. 거래를 막게끔. 또는 세금 때문에 못 팔게끔. 시장의 매물이 너무 많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뭐 대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로 다주택자 매물은 시장에서 지금 구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시고 또 재건축 매물도 조합설립 인가 투기가해지고 지정되면 뭐예요? 못 팔아요. 못 팔아.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인 게 요 1월 23일 이전에 사업 시행인가 미신청한 곳은 뭐예요? 거래도 못해 이주택까지. 분양권도 이제 뭐 조정대상 지역 내 이전 등기까지 거래 못하게 막아놨고. 그러니까 다 거래하지 마, 거래하지 마, 거래하지 마. 결정타가 뭐였냐? 임대사업자 등록. 서울 시내 지금 9만 명이 있고 28만 채 등록했습니다.
자, 자그마치 이제 뭐예요? 거의 지금 이 단기 임대 등록하신 분도 장기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네? 그럼 8년에서 10년간 사라져, 이 매물이.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양이냐면 지금 보세요. 이 구별로 지금 조사한 건데, 되게 웃긴 건 강남에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등록 숫자 중에서 거의 뭐 30% 육박하는 수준이 강남에서 등록이 나왔어요. 이건 뭘 뜻하냐? 아, 이분들이 확실히 세금 혜택이든 뭐든 정보에 빠르고, 또 임대사업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망설였던 분도 많은데 결단력도 있구나. 확실히 떡을 제일 많이 가져갔어요. 떡을 제일 많이 집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28만 1000가구가 9만 1000명이 이제 서울에서 임대 등록을 하고 있고 등록한 주택수가 28만 채가 넘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은 서울에 지금 총 주택수가 286만 채인데 거의 10%가 등록돼 있어요. 매물 안 나와요. 10년간. 그러니까 나올 매물이 너무 없어요. 없어도 너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게. 나올 매물이 10채 중에 한 채가 등록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다 떡을 얻어갔어,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거를 뭐 건보료가 어떻고 망설이던 분들 지금 그 떡 먹고 싶죠? 주의대 받으라고, 주의대. 제발. 그리고 제가 볼 때 이제 임대사업 이거 혜택 그만 줘야 돼요, 이제 진짜. 정말 그 뭐예요. 면적 규정 더 강화시켜서, 네? 30평대도 과한 거예요. 주면 안 돼. 이렇게 됩니다, 이제 봐요. 아주 초소형 아니구나. 이제 등록 안 줄 것 같은데요. 혜택도 아니지.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요, 이제. 이게 할 건 빨리빨리 결단 내리셔야 돼요. 거의 등록하지 말라는 식으로 혜택이 줄어들 겁니다, 이제 봐요. 아무튼 이렇게 많은 매물이 시장에서 나올 수 없도록 다 사라졌어요. 증여 볼까요, 증여? 증여. 아, 지금 봐요. 2006년부터 최근 자료인데, 최근에는, 올해는 9월까지예요, 9월. 어때요? 증여하면 기본 또 5년간 못 나와. 네? 뭐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5년간은 못 나와요. 계속 증가해요. 못 팔겠다는 거예요. 양도세는 못 내겠다, 최소한 내가. 계속 시장에 매물 잠기게 만드는 거예요. 매물이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요. 서울에서 아파트 준공 실적 볼게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유형 아파트. 1년에 얼마나 지었는지. 뭐, 평균적으로 최근 한 8년간, 8년간 보면은, 올해는 이제 9월까지 자료인데, 한 3만 호 정도 준공이 나요. 서울에서. 3만. 10년이면 몇 채예요? 30만 정도 이제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자, 그런데 철거량이랑 같이 볼게요. 철거량. 왜냐면 서울은 허가 벌판이 있어요.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그냥 맨 땅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짓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죠? 재건축. 두 번째가 뭐예요? 재개발. 그쵸? 이 외에도 이제 아파트 짓는 사업은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축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즉, 무언가를 부숴야지만 아파트 지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고 유에서 좀 더 보태면 유가 되는 거죠, 서울은요, 이제. 그럼 보니까 파란색은 철거량이고, 주택 철거량이고, 빨간색은 아파트 이제 준공 물량이에요. 이게 정말로 3만 세대가 순수한 공급이냐. 네?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때려 부수는 것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 증가분이 그렇게 많냐, 서울의 집이 지금. 자꾸 정부가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팍팍 우겨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요. 웃긴 건 보세요. 16년도 볼까요? 부순 게 아파트 입주 물량보다 많아. 작년, 이거 어때요, 지금 요거? 요것도 15년도도 부순 게 아파트 준공 물량보다 많아. 누가 공급이 안 부족하답니까, 지금요? 물론 이제 철거량은 지금 16년까지 데이터가 없어. 재작년, 지금 뭐예요? 올해랑, 이거 뭐예요? 요 올해랑 작년 게 없어. 철거량은. 근데 아무튼 요 데이터 이 15년, 16년도는 어때요? 아파트 입주 물량보다 때려 부순 게 더 많아. 집이 남아 돈다고요, 서울에? 누가 그럽니까?
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우깁니까? 그렇게 틀려놓고서. 계속 우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우길 거면 3기 신도시 왜 만듭니까? 네? 그 자기 뱉은 말 하나 그거 잘못된 거 그거 수정 못 합니까? 아유. 2만 세대 부셔서 3만 3천, 13,000세대 들었어요, 서울에. 1년 내내. 뭘 얼마나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지금요? 네. 답답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답답한 소리, 지금요. 이게 지금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업적을 알려드릴 거예요. 큰 업적.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업적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분이 큰일 하셨거든요. 이거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서울시 정비사업 해제 분포 현황. 파란색은 일반 해제 지역, 빨간색은 직권 해제 지역입니다. 자, 저 직권이 월권이라는 주장이 많죠. 저 해제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자, 요거에 이제 이게 지금 어떠한 일이 지금 만들어진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정비사업, 뭐 뉴타운 해서 다 필요 없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393개소가 해제됐어요. 박원순 시장이 2012년도 뉴타운 재개발 이제 그 수습 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까지 393개소가 해제됐고 추가로 28개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제를. 합치면 몇 개예요? 421개 정비구역이 해제됐어요. 해제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를 알려드릴게요. 재개발구역 하나, 그게 400 몇 개가 지금 해제됐어요. 박 시장 들어오고 나서요. 이래놓고 그린벨트 푼답니다, 이제. 정부는. 자, 봐요. 서울시 해제지역 평균 면적이 서울연구원 레포트를 보니까 35,000제곱미터래요. 한 10,000평 정도 되죠. 10,000평. 35,000. 근데,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사업부지 면적을 50제곱미터로 나누시면은 그게 한 세대예요. 네?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35,000이라는 게 평균 면적이, 해제지역 평균 면적이 35,000 평방미터인데 그게 한 구역당 몇 개 있냐 주로? 700세대. 아파트 700세대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자, 그게 몇 개가 지금 무산됐다고요? 421개소가 무산됐으면 몇 개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29만 4천 세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29만 4천 세대는 1년에 3만 세대 입주하니까 뭐예요? 한 9.8년, 약 10년치.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 10년치가 사라졌어요. 그래 놓고 그림부터 풀겠대요. 그게 30만이에요. 30만. 딱 이 물량이에요, 지금요. 아니,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줄 수 있는데, 네? 어마한데 저 그림, 나중에 보세요. 그림부터 만약에 풀어서 아파트 지었는데, 서울 집값은 버티고, 그 3기 신도시 뒤편에 1, 2기 신도시 막 난리가 나버리고, 공급 많다, 막 역전세 계속 터지고, 자, 이거 역풍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굉장한 무리수예요. 네. 나중에 얘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린벨트는 왜 풀었대? 집값도 못 잡을 거면서. 발화 지점이 서울이면 소화기는 서울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험한 데다. 불도 확산돼, 한참 확산되는 걸 미리 막고자 하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한 데다 소화기 쏘고 있어. 소화기 쏘겠다는 거죠, 이제. 아니, 서울 시내에다가 30만 호 가까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를 다 발로 걷어찼어.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시장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새 아파트니까요. 새 아파트니까요,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집과 살고 싶은 집,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게 새 아파트니까요. 지금 재개발만 됐다 하면, 재건축만 됐다 하면 그 단지가 그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가 돼요. 그냥 대장이 돼요, 그 동네에서.
아무튼 수치는 이렇게 나옵니다. 신규 아파트 공급을 이렇게까지 많이 할 수 있죠. 물론 봐요. 자, 이게 다 진행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진행됐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서민주택은 폭등하는 거죠, 이제. 이주 수요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결국 뭐냐? 완벽한 정책을 구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없는 대책도 없고요. 어떻게 모든 대책과 모든 계획이 정해 효과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네?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정부가 결국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30만 호를 공급할 정도의 지금 이 긴박성을 느끼고 있다라면은, 내가 볼 때 이거면 잡혀. 저거는 잡아요. 저거는 잡아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을 줄이고 3기 신도시로 집값을 잡는다.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 매물은 단기적인 공급이고, 실제 이제 아파트 입주나 이런 것들이 장기적인 공급이라면, 지금 단기적인 공급, 장기적인 공급, 뭐 하나 해결난 게 없어. 해결난 게 없어. 자, 이런 상황에서 시세가 단기적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뭐 대세 하락이다. 그 말을 믿을 분들은 그 말 뜻에 취하는 스탠스를, 자세를 취하시면 돼요. 확실한 건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니까. 제가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은 안 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뭐냐? 나는 한 가지만 보려는 거야. 난 목적지만 볼 거예요. 아, 집이 없어. 집 없어. 서울 안에 집이 없어. 그린벨트 풀면은 여기 서대문 마포 사는 분들이 폭이나 이사 가겠습니다. 폭이나. 물론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요. 하물며 서울과 거리도 먼 저 외곽권 신도시도 결국은 밀려 영향을 주는데, 서울과 가까운 곳에 3기 신도시가 영향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서울이 영향을 받는 정도라면 그 밑에 1, 2기는 맛이 가버립니다. 이제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네. 저건 정치적으로 자멸하는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3기 신도시는요, 지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3기 신도시는 정부의 작품이고, 서울 시내에 이렇게 수십만 채를 지을 수 있는 사업을 다 무산시킨 거는 서울시의 작품이고, 큰일 하신 거예요. 대업적을 남겼어요. 진짜로. 10년치 물량이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강남에서 재건축 딱 들었으면 이제 또 옆에 또 다음 재건축이 또 들었고, 재개발도 똑같아요. 어떤 게 재개발이 딱 됐어. 그럼 되게 인기가 좋겠죠. 한 3년 있다가 또 옆에 또 들었을 게 계획이 있고, 옆에 또 들었으면은 이게 대장주가 점점 바뀌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야? 대가 끊어져, 이제. 그럼 걔가 계속 대장인 거예요, 그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재개발 입주권 피가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그냥 걔가 왕이야, 계속. 왜? 주변 둘러보니까 다 무산되고 없어. 내가 왕이네, 되면은. 이런 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지금 재개발에 여기 서울 끝자락에 있는 저기 수색동 있죠? 수색 증산. 피 6억까지 나옵니다. 빌라에 피가, 재개발에 피가 6억 붙어 있어요, 6억. 피만 6억이에요, 피만. 매매가 6억이 아니라.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피를 막 부르시는 게 뭐예요? 엄청 무산됐다니까, 지금요. 살아남아서 들어쓰기만 하면 내가 왕이라고요, 지금요. 이게 올바른 정책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한 일입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집값을 잡을 거라고 믿으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난 다만 하나 묻고 싶은 건 있어요. 정부의 뜻대로 따르면, 그리고 따라서 잘못되면 책임지실 겁니까? 그리고 책임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국가가 그럴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지지 않을 거라면 부동산 사러 기웃거리는 사람들, 밤에 잠 안 자고 시세 조사하는 사람들의 투기꾼들을 모이지 마십시오. 강남의 슈퍼맘들이 참 피곤하게 삽니다. 남편 뒷바라지 내조에 애들 교육에 재테크까지 해야지만 슈퍼맘 타이틀을 얻습니다. 그분들도 하루가 24시간이고 집 못 사서 지금 한탄하는 분들도 하루가 24시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24시간을 좀 다르게 산 사람들을 다 투기꾼으로 매도하는 건
저는 굉장히 불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넌 뭐가 잘나서 부동산 투자 돈 벌기 소리 자랑이냐? 자랑 아닙니다. 하지만 후회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왜? 내가 만약에 이 나이 먹도록 청약통장 만들어서 난 무주택으로 있으면 언젠간 나 집 하나 싸게 얻겠지?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게 스스로 참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요.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뒤에서 헐뜯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을 양분화시켜서 유주택자는 투기꾼, 무주택자는 정부의 어떤 뜻을 잘 받들어주는 선량한 시민, 왜 이렇게 그 편을 가르는 겁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저렴한 집을 여러분들에게 배급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살 길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연말에 우리가 진행돼, 그리고 연초에 극으로 치닫을 그 위기 상황에서 제발 이성과 냉정을 찾으시길 바라겠고, 최근에 올렸던 이 영상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짬짬이 이해가 안 가셨던 부분들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올렸던 내용들 중에서는 그 부동산 파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노하우를 잘 익혀두시기를 바랄게요. 분명히 써먹는 날이 와요. 분명히 써먹는 날이 오고요. 실수만 줄여도, 실수만 하지 않아도 주식처럼 위험한 재테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 금매를 찾으시는데, 그 현장 가셔서 저는 크게 부동산에 가신다면 세 가지를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나는 지금 호가에 살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뜻을 밝히셔야 돼요. 나는 지금 매도 호가에 전혀 살 생각이 없다. 이 뜻을 정확히 밝히시고요. 왜냐면 괜히 쓸데없이 전화 오면 귀찮으니까요. 두 번째는 저는 그래요. 지금 마지막으로 거래된 실거래가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불렀던 호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뭐예요? 마지막 거래된 실거래가 근처까지는 목표를 잡을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면 내가 그 정도 손에 나온다면 나는 확실히 살 의사가 있다는 걸 어필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산다라면 내가 누구보다 복비는 화끈하게 줄게. 이거예요. 요 세 가지만 어필하시면 돼요. 그냥 나가서 뭐 그렇게 어설프게 조사하시지 말고 나는 지금 이 호가에 살 생각은 없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거래가 대충 봐서 난 요 정도 선이면 나는 살 의사가 있다. 난 확실히 살 거다. 세 번째, 내가 산다면은 복비는 잘 쳐주겠다. 이래야지만 이 금매가 다량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매는 소량이고 그 물건은 보나마나 1주택자 매물이란 소리예요, 지금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 매물이고요. 그 외에는 안 나와, 매물이 지금요. 못 나와요, 못 나와. 그 매물이 나한테 먼저 전화 오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 세 가지 잘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겠고, 낙엽이 엄청 졌던데 주말에 좀 가족분들과 남산도 좋고 한번 외출해서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